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코스피 5,500입니다. 역시 붉은 말의 해라 그런 걸지 정말 이 소가 천장으로 향해 막 승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외인 2조 9천억 원 순매수에 5,500포인트 돌파한 코스피, 조정 없이 계속 갈까입니다. 어제 발표된 견조한 고용에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지겠다, 시장 흔들리겠다 싶었지만 미국 장에서도 IT 하드웨어는 강했고요. 국내 반도체 투톱도 흉풍받아서 급등했습니다. 지수 또한 조망 강하게 견인해준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급등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장 지수단의 움직임 관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횡보세가 지금 단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이 외국인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외인 기관 쪽에 시장 주도 장세가 결국에는 외국계 증권사 쪽 내지는 외국계 기관 쪽에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7,500피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CT 쪽에서는 지금 7,000피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 랠리와 함께 밸류업으로 인해서 이 시장 지수가 더 오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들을 보면은 일단은 금융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1월 달부터 시세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7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에브리싱 랠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또 소외되었었던 식품주라든지 또 일부 지주사들 같은 경우 내지는 통신주들도 지금 주주 환원책을 늘리게 되면서 배당에 대한 확대, 주주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시세를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외국계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 그대로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5,500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과도한 평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들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지수가 계속 5,000피 이상 뚫어내면서 5,500피까지 그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산적으로 연휴 전에는 조정 장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조정도 일부 단기 변동성에 그치고 그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상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분기 반도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2월 이제 명절 끝나고 이후부터 또 3월 달까지 지수 상승 랠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6,000피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0피까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5,000피 시대로 들어선 이상 6,000피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시기인 만큼 현재 시기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지금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분들 역시도 고민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종목을 매수를 하시거나 흔들리는 시기를 계속해서 좀 기회로 잡으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거 덧붙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는 역시 떠나선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손율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메이저 수급을 따라가야 되고 지난주 흔들릴 때는 비중 축소하자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월요일부터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에선 또 박자를 어떻게 타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기관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번 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리노고업이라든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에 맞죠. 우상향에 맞는데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눌림목 구간에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외국인 자금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증시가 최고점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글로벌 자산 배분, 리밸런싱 성격을 띠고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금융 혹은 이제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좋은 효과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만 단독으로 잘 나가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별로 대응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폭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안에서는 비중을 늘리셔도 좋지만 약간 시장 관심에서 멀어진 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코스닥에 좀 부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집중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럼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못 따라왔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부실 기업들이 많다라는 좀 배경도 있잖아요. 대수술에 좀 들어간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재평가 가능할까요? 이 거래대금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고장난 종목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뭐 진짜 오늘 유종했는데 내일 또 전환사채 발행하겠다 이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관을 계속 고칩니다. 예, 무한으로 이제 이제 주식을 발행하려고 계속 고치는데 이런 거 수술 필요하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보통 대형주 코스피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여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거의 초기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결국에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도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나왔죠. 7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기업이 220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다시 한번 체질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 혹은 메이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시장 키 맞추기 측면에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코스피 중소형주로 가지 코스닥으로 가지는 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좀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다산다사입니다. 이 다산다사가 뭐냐? 부실 기업은 일단은 신속하게 빠르게 퇴출을 시키고 그 빈자리를 혁신 성장 기업으로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모 시장도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공모 시장 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유인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지금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형 지금 개별주들보다도 이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실 기업들, 동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래가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간 동안 동전주 단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소외됐다라고서 이제 보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게 점차 계속 길어지면은 그때 이제
퇴출까지 가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 내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진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려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된다면 오히려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비 기업처럼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일단은 솎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정부 쪽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지금 이제 천스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코스피의 그 퍼포먼스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언제 어떻게 발현이 될 건데?라는 의문점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화랑기를 가는 거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일단 1차적인 밸류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5,000P에 대한 또 공약을 걸면서 계속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흘러가게끔 계속 조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거의 2년 정도 가량이 시간이나 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금융시장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제 막 다시 천스닥이 올라와 준 만큼 현 구간에서 이런 계속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3,000스닥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스닥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유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모멘텀 고인물은 좀 썩기 마련이니까요. 좀 깨끗한 물로 빨리 정화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책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일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모멘텀을 받고 강했던 지주사나 금융주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할까요? 일단 이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나온 이벤트가 아니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거론됐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주요 오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음봉이 달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거의 다 대부분 수익권이실 거예요. 뭐 어제 엊그제 사신 분들 아니면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크게 탄력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사실상 기관 외인이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세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이제 또 타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관 외인들의 또 차익 실현 물량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배당에 대한 고배당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자금이 좀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뭐 2년, 3년, 5년이고 계속 고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벚꽃 배당 시즌인 만큼 2월달, 3월달도 배당 기준일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배당 이후에 또 그 지수가 빠지는 걸, 주가가 빠지는 걸 또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시세 차익으로 내가 추세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고 갈 것인가, 그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냐 모멘텀이냐 선택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